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6일 오후 3시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서관 424호 법정에서 흥미로운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대중 비자금 뒷조사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형사 25부 재판부는 송인권, 김택성, 김선엽 판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김석규 전 국정원 방첩국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 전 국장은 2010년부터 최종hợp 차장의 지시를 받아 미국 내 김대중 비자금 의혹을 조사했던 사람입니다. 어제 정의신문에서 검사는 미국 내의 비자금 의혹을 조사한 목적이 정치적 이용을 위한 것이고 언론 폭로를 기획한 적이 있었지 않느냐고 추궁하고, 변호인은 그 반대로 그 비자금에 관련된 첩보에 대북 관련성이 있었다. 따라서 그런 조사는 국정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방향으로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검사 신문에 대해서 김석규 증인은 조사를 시작할 때는 대북 관련성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이 조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된 시애틀 주재 국정원 도정봉 정보관의 정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물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테리 스즈키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첩보다. 김대중 비자금이 서부에 6억 5천만 달러, 동부에 7억 달러가 있고 그중 1억 달러가 김대중 씨의 삼남 김홍걸 씨가 운영하는 중국 내의 세계 페이프 컴퍼니를 통하여 5천만 달러씩 두 번에 걸쳐 김진경 씨가 운영하는 연변 과기대를 거쳐 평양 과기대로 송금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최초의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국정원의 시애틀 주재 도정봉 정보관의 첩보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국정원 본부에 보고된 이런 첩보 요지를 김 전 국장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이 변호인 반대 신문에 등장한 흥미로운 말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전성식이 이효에게 기부를 권유하였다. 비자금은 이희호, 전성식 등 4명이 공동 서명해야 코사인해야 출금할 수 있다. 국정원으로서는 대북 관련성이 있으므로 당연히 조사하여야 하고 이는 해외 정보 수집 권한이 있는 국정원의 직무범위 내가 아닌가 등등 이런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질문에 대해서 김석규 전 국장은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런 보고를 받은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국정원 직무 범위에 대해서 변호인이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다라는 뜻이겠죠. 재판장은 직접 김정인에게 정치적 의도 유무를 물었습니다. 김정인은 처음에는 대북 관련성으로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재판이 지금 여러 갈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정원 차장 최종업 그리고 국장 김성연 씨 두 사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인데 일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금은 풀려난 상태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서 국세청의 청장, 차장 두 사람이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동 당시 이 조사를 할 때는 국정원 부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차장이었는데 그 뒤에 이분이 국세청장이 되었습니다.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무죄를 선고받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장인 박윤준 씨에 대한 재판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갈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재판 기록을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이 미국에 있다 하는 정보를 입수한 국정원이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상당 기간 한 2년에 걸쳐서 펼친 과정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비자금, 서부의 지역, 미국 서부 지역에 있는 비자금 관리자로는 김홍걸 씨 이름이, 동부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김홍업 씨 이름이 자주 이렇게 거론됩니다. 이 관리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이 관계자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변호인은 어제 재판에서 김석규 당시 국장이 후임 김성년 국장에게 넘겨준 문서를 공개하였는데 제목이 표가 한 장 나왔어요. 확인된 비자금 내역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 이름이 나오고 금액의 총액은 1,000억여 원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된 비자금, 확인되었다는 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확인되었다. 지금 검찰 입장은 확인된 게 없다라는 취지고 이 변호인들은 확인된 것도 있고 확인 중인 것도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가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할 그 판결문은 지금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도한 한국일보에 의하면은 무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북 관련성이 있다. 1억 달러. 김홍걸 씨와 관련된 1억 달러는 대북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무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대북 관련성이 있다면 이건 큰 문제죠. 1억 달러가 북한에 들어갈 수도 있었다. 물론 차단되었다는 거.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차단되었다. 그럼 1억 달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북한에 돈이 들어가게 되었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차단시킨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당연히 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여러 각도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예단을 갖지 않고. 그래서 이 상황 전개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입니다. 검사는 어제 정인신문을 통하여 국정원의 조사 목적이 정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수집을 위하여 국세청을 협조를 받을 때 받으면서 국세청 정보원에게 국정원 돈을 주었는데 이 돈의 집행은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파고들었습니다. 어제 아주 흥미로웠던 것은 어제 재판정의 방청석이죠. 기자가 한 사람도 안 보였습니다. 저밖에 없었어요. 국정원 간부 출신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법정에 등장한 자료와 증언이 아주 폭발성이 있습니다. 비자금 13억 5천만 달러, 대북 관련성 등등. 그럼 기자들이 아주 열띠게 취재를 해야 될 것인데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김대중의 이름에 눌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한국에는 기자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몇 개의 성역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김대중? 이란 이름이 아닐까. 김대중과 비자금 이렇게 연관지어서는 기사를 쓰기를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언론이 많죠. 작년 12월 12일 역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재판 때 정인으로 나온 이유한 이 사람은 방첩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국정원 처장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서도 어제 나온 것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그때도 변호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 정인이 최종업 차장한테 시애틀 영사관에 파견된 도정봉 정보관이 한국계 미국인 테리 스즈키한테 들은 전문 3장을 정리 보고한 적이 있죠. 미국 내 비자금이 서부에 6억 5천만, 동부에 7억. 서부는 누구가 관리한다. 서부 비자금은 누구와 함께 승인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그중 1억 달러가 미국 페이퍼 컴퍼니, 즉 김대중 삼남 김홍걸이 운영하는 중국 북경에 있는 3개 회사를 순차적으로 거쳐 북한 평양과기대에 송금대를 한다는 거였죠. 첩보 내용에는 평양과기대 전성식 씨가 이효 여사에게 과기대에 기부할 걸 건의하였다.
재미교포 김진경 목사가 평양과학의대 총장인데 이분도 관련되어 있다. 그런 내용도 있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처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전성식 씨가 미국 내 비자금 총괄자였나요? 라고 물으니까 이 처장은 첩보에 따르면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의 변호인은 이렇게도 물었습니다. 최종업 차장은 테리 서적기 사건은 김홍걸, 전성식과 관련된 것이고 해외정보원은 김홍욱과 관련된 것이어서 다르긴 하지만 첩보가 동부 서부에 합계 13억 달러의 DJ 비자금이 존재하고 그중 일부가 북한으로 유입되려 한다는 내용이므로 진위 확인을 위해서는 비자금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를 위하여 국세청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었다. 이게 최종급의 증언입니다. 이 법정에서도 대북 관련성이 있었다고 증언했어요. 당시 증인으로 나온 이유환 처장은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기 곤란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재판 기록을 종합을 하면은 대충 2009년 하반기에 국정원은 북경의 정보원으로부터 5억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이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첩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말합니다. 2010년 초 원세훈 국정원장은 최종업 차장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최종업 차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은 5억 달러는 엄청난 액수다. 국내 것만 가지고 될 리가 없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2010년 5월 하순에서 6월 초경으로 기억나는데 원장이 불러서 갔더니 미국 비자금이 있단다. 북한에 들어간다고 하니 각별히 보안에 유의하라. 이현동 국세청 차장을 만나보라고 했다. 이현동 차장은 박윤준 국장을 소개해 주었다. 이런 요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최종업 차장은 김대중 비자금 수사는 대북 관련성이 있어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DJ 비자금이 있다는 것은 이미 2009년 북경서 들어온 첩보에다가 2010년 5월 시애틀 정보관이 배신당한 사람으로부터 폭로성 제보를 받아 보고한 것 같다. 원장이 보니 일부가 북한에 평양에 들어간다. 그럼 내가 원장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입장에서 내가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이 첩보는 신뢰도가 가장 높으면서도 신뢰성의 확인을 위하여 시애틀 정보관에게 물증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뢰도가 아주 높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자금 관리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람이 제공한 내용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도 확인이 필요하여 조사를 시켰다. 그런데 이게 국정원 적폐수사의 일환으로 이 조사에 관련된 국정원 간부 최종업, 김성년 그리고 국세청장 차장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쟁점은 비자금이 실제 있느냐 없느냐, 대북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적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미진진한 재판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